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가 강하면 안전하다고.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지난 1년간 8% 하락했습니다.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무역 가중 달러가 추가로 10%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분석가는 이것을 단순한 조정이 아닌 20에서 30% 규모의 장기 구조적 약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러 강세 종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논의되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이 먼저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끝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에 항상 뒤처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2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달러 인덱스는 2022년 고점에서 120을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 원화 기준으로 보면 달러 강세가 정점이던 시기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은 1,300원대에서도 공포를 느꼈는데 1,500원대에는 오히려 담담해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달러는 어떻게 움직여 왔을까요?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의 장기 약세 사이클을 거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1971년부터 1978년, 두 번째는 1985년부터 1992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세 번째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1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된 직후 달러는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시기 금 가격은 온스당 3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흥국 자산에도 서서히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위기 초반에는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도로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달러는 다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달러는 초반 급등 이후 빠르게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결과 금 가격은 2020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흥국 ETF와 성장주 ETF 모두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새 사이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달러 강세가 꺾이는 국면에서 자금은 반드시 이동합니다. 금으로, 신흥국으로, 그리고 달러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는 원자재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8% 하락하는 동안 신흥국 ETF인 EEM은 연초 대비 1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ETF인 DBC는 같은 기간 금, 원유, 구리전 품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 ETF인 GLD는 달러 인덱스 하락과 정확하게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 해지형 ETF에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확인되자 달러 자산의 환 노출 리스크를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 ETF의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TLT 같은 장기 국채 ETF는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채권과 금은 역사적으로 0.2에서 0.3 수준의 낮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두 자산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 이런 자산 이동이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러 강세의 구조적 동력이 하나씩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는 곧 미국 경제의 위기라는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는 반드시 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진행되는 달러 약세는 유동성 확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장주 ETF와 신흥국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미국 자산 전체를 피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오히려 개선시킵니다. 달러 표시 매출이 해외에서 환전되면 더 많은 달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대형 성장주는 달러 약세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가 시작됐으니 지금 당장 달러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달러 약세 사이클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급격한 자산 이동보다는 점진적인 자산 배분 조정과 리밸런싱이 훨씬 유효한 전략입니다. 패닉 셀링은 언제나 가장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약세 점진적 진행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2026년에도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미국 재정 적자가 서서히 확대되는 경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완만하게 하락하며 신흥국 자산과 금 ETF는 꾸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 ETF는 금리 하락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달러 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분산 배분을 강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 가속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경제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연준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 달러 인덱스는 97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 ETF와 원자재 ETF의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당주 ETF와 가격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 포트폴리오 방어 역할을 합니다. 현금 흐름 확보와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 되는 국면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한 경로입니다. 관세 정책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되돌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달러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국채 ETF는 금리 재상승으로 가격 압박을 받습니다. 금 ETF는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달러 자산의 가치는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자산 배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산 배분의 점검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높여놓은 투자자라면 지금이 리밸런싱의 시점을 고민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채 ETF 편입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환경에서 장기 국채 ETF는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TLT나 국내 KODX 국채 선물 ETF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도 채권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 둔화 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 ETF 편입입니다. 금은 달러 가치와 역상관 관계를 역사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할수록 달러로 표시된 금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갑니다. GLD 같은 금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달러 약세 국면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금 ETF 비중은 전체의 5에서 15%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균형 배분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대형 성장주는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QQQ 같은 성장주 ETF는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당주 ETF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두 자산을 적절히 혼합하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할 매수 원칙의 고수입니다. 달러 약세가 확인됐다고 해서 한 번에 대규모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동성 관리의 핵심은 매수와 매도를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 축소도 신규 자산 편입도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분할 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 수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환해지 여부의 판단입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환 노출형은 달러 약세 시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환 해지형은 기초 자산의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환 해지형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달러 자산의 단계적 조정입니다. 달러 자산 전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신흥국 ETF, 원자재 ETF, 비달러, 선진국 자산으로의 분산이 2단계에서 이뤄집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자산 배분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국채 ETF 또는 채권형 자산이 최소 10% 이상 편입되어 있는가? 금 ETF를 통한 달러 약세 해지 수단이 포트폴리오에 존재하는가?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비중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가? 신규 자산 편입 시 분할 매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보유 해외 자산에 대해 환 해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한 현금 흐름 확보 비중이 설정되어 있는가? 달러 자산의 단계적 축소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이 8가지 중 2개 이상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작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1년 동안 8% 하락했고 복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가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꺾이는 국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금 ETF, 신흥국 ETF, 국채 ETF 순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 위기와 동일하지 않으며 성장주 ETF와 수출 대형주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경로가 현실화되든 자산 배분과 분할 매수, 변동성 관리가 핵심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 초기 신호와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다룹니다. 달러 약세 이후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국면에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